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세요. 단지소수 김어준입니다. 네, 각각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소스를 주셨는데 이제야 겨우 세계 정치 부문 따위에서 1위를 했다는 사실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부끄럽네요. 네, 종합 1위도 아니고 겨우 씨발 정치 부문 세계 1위. 근데 종합 1위 따지는 데는 없지 않아요? 종합 없어요. 1위도 있어요. 있어요? 네, 토탈 다운로드 1위 있는데 토탈에서는 몇 위예요? 아직도 저희가 한 10매직, 세계 10매직금밖에 안 돼요, 아직. 그거밖에 안 돼요? 부끄러워. 네, 나는 꼼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카페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 긴급 번개를 갖습니다. 시간은 8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는 서울 영등포 시장역 근방. 영등포동 6가 133번지에 위치한 민주당사 신관 1층 회의실입니다. 정봉주 17대 의원의 대법원 선고 전 마지막 공식 모임입니다. 카페 회원은 물론 비회원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뒤풀이를 위한 회비는 2만원입니다. 문의는 다음 카페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로.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10년간 비선거권 박탈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대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국민으로부터 나름대로 지지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저 이명박이 당선되면 기업은 주저했던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닫았던 지갑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투자가 몰려올 것입니다. 이명박 효과가 태풍이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싸우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정권 타의 최정남 국유수가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냅니다. 이 대통령은 독서를 하며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오, 카카, 정말요? 어떤 책이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법정 스님의 책을 많이 읽었고 특히 무소유를 책이 다를 정도로 읽었으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아곤 경쟁이 즐거운 나라 2권입니다. 에이, 구라치시네. 제 책을 추천합니다. 카카의 최대 관심사인 퇴임 이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조국 현상을 말한다. 정치서적이지만 여름에 어울립니다. 카카에게는 괴기 공포물이 될 거니까요. 이런 글들을 읽으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입하세요. 조국 현상을 말한다. 100명 이상의 그 기자들이 에리카 김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만 만났어요. 나비 부인. 그 누나도 저하고만 얘기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 걸 제가 기사를 썼더니 김태춘 씨한테 전화가 왔죠. 어떻게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남자가 뭐 그렇게 째째하게 그런 걸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네요. 그런가? 이분이 아무튼 부정수표 위반, 폭력, 폭행, 공갈, 사기, 거기에다가 입찰 방해, 통채도 약간 조금 무서워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친박이고 그리고 정가도 이렇게 많고 이런데 당신 이 돈으로 거기 갖다 준 거 아니냐? 여사님 드렸지 않느냐? 그랬더니 말을 한동안 안 하시다가 내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사람 같아? 그러니까 네 그랬죠. 시사인 기자 주진우의 출입처는 성역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 구독문의는 서울 3700-3203에서 6.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빨 1, 곧 잡혀갈 이빨 1. 정봉주 전 의원, 좀 이따 본인 소개해 주시고, 이빨 2, 주진우, 현 기자, 네, 그리고 제작, 김용민 전 이렇게 많아. 다 전이야. 제공 딴지일보, 이빨 1, 오늘 좀 소개 시간 길게 드리겠어요? 아무래도 곧 잡혀가실 분이니까. 네. 제 소개하라고요? 네, 네.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음 팬카페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17대 국회의원입니다. 아마 8월 18일 날 잡혀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우리 정봉주 전 의원 그 팬카페가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예. 회원이 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회원이 늘면 뭐해? 감옥 가는데. 감옥에서 팬 관리할 수 있나? 이게 이메일을 하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못하게 해야 돼, 정봉주 의원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메일 맨날 보낼 거 아니야? 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좀 이따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주진우 기자 또 소개해줘야지, 뭔가 하나. 주진우입니다. 참 건방지네. 그런가? 저한테 그 쏟아지는 관심 부끄럽고요. 없어. 쏟아지는 관심이. 자제해 주세요. 자제해주세요. 저는 팬카페가 2개나 생겼어요. 2개. 자기 팬키들끼리 경쟁도 하고 그러더라고. 아니, 이게 보니까 저 쏟아지는 관심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저 팬카페 왔다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 사람들 떠나요. 그 떠나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좀 관심을 가져줄까 하고. 이게 정봉주인데 아까 소개하는데 노원 공릉 할 때 의기소침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아는 사람이 네. 맞나 막 지금 감옥 갈 생각에 네. 다소 의기소침해요. 나 떨고 있어.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 회장님들 저기 첫사랑 찾아주고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아니 사모님 미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안 하니까 그런 얘기는 그런 좀 부탁은 좀 자제해 주세요. 심부름 센터인 줄 아는 거지. 네. 완전히. 제가 또 그 세계 1위 했다기를 한번 봤더니 저희 뒤에 뭐 NBC, BBC 뭐 하찮은 방송 몇 개 있더라고요. 예. NPL. 예. NPL이죠? 뭐 플래닛 머니 하는 네. 무척 유명한 방송이라 그러고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봤더니요. 우리는 라디오나 TV 이런 걸 직접 보잖아요. 근데 이미 한 4, 5년 전서부터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 본대요. 미국에서는. 예,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정치 사회 분야 1등이라고 하는 건 어느 분이 이런 그 글을 썼어요. 미국 아마 교민인 것 같은데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고 대한민국을 너무나 싫어하는 20대, 30대 유학생들이 수만 명의 꼼수다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꼼수다에서 정봉주 17대 의원의 역할 때문에 정치가 재밌어지고 투표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정봉주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우리 투표 안 할 거야! 세계 종합 1위가, 마이클 샌더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요? 정의란 무엇인가? 비디오 강연 있잖아요. 네. 우리 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로 승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란. 네, 정의란. 네. 정이 이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초코파이의 정. 예. 정의란 무엇인가로, 승부하시는 분이라서, 저한테 너무 많은 소스를 주시니까 저희가 곧 이길 거라고 보고, 종합 1위 하면, 사식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해도 되나요? 제 소개해서. 예. 제가 그 누나 전문 기자 그거 아닌데. 저 무거운. 맞으면서 몰라. 아니야, 무거운 기사. 제가 누나는요, 제가 이건희 각하 누나만 조금 전공이고요. 나머지는 모릅니다, 거기. 사실 그것만 공부했고요. 이건희 각하 누나, 이 얘기 진짜 재밌는데. 그거 좀 아껴뒀다가, 정봉주 의원 감옥 가면. 감옥 가면 해요? 기념으로. 지금 다른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이 내가 감옥 가면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공릉동 월계동을. 아니. 여기 꼼수 이 자리. 꼼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랬죠. 꼼수 그 자리는 절대 못 간다. 여기 내 전문 용어로, 잔류사념. 그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 예? 잔류사념. 이 자리에는 정봉주의 잔류사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는 순간 당신은 가버린다, 한 방에. 정봉주화 되는 겁니까? 정봉주 자랑만 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눈이 돌아가고. 그 정도 하면 거의 맞아 죽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깔때기를 대는 사람은 조용기 목사 빼고는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내내 제가 기사를 쓰려고 한 커피 6개월 마시다 터뜨릴 뻔했어. 6개월 넘게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기사를 쓰려고요. 근데 모든 논점과 모든 결론에 성금화 이런 얘기하세요. 얼마 전에 했는데 내가 깜짝 또 놀랐어요. 아직도 그러세요. 연세도 많으신 분이. 저기 요새 장로님들하고 좀 싸우시거든요. 돈 가지고. 그렇죠. 네. 돈 아니면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도. 교회를 성대모사가 안 되는데 이해하세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로가 심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로가 되었다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쉬며 내게 흉악한 그물을 덮어 씌우는 사람들이 앉아서 나는 한번 둘이가 대면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헌금을 했는지 헌금 계산을 한번 해보자. 헌금을 얼마나 내었는지 내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누가 많이 했냐로. 네. 만약 구속되시면 예. 정 의원님은 조용기 목사나 각하 반열로 바로 가는 거예요? 네,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구속되기 싫어. 제가 보기에는 근데 구속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안 그거 돼요. 하기 전에 우리 팬카페 다나라고 하는 주부예요, 주부. 팬 관리 또 하신다. 주부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어제 오늘 방송 나가는 어제 대법원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한 것 같아요. 혼자서? 예, 혼자서. 주부가? 예, 1인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남편한테 피켓 시위를 가겠다 하니까 남편은 밤새 인터넷 검색을 해서 1인 시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1인 피켓 시위는 문제될 만한 소지가 없다. 그런데 새벽 5시에 부인을 태우고 대법원 앞에 내려줬는데 7시쯤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사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파주야, 파주. 남편이 데려다 모셔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켓 시위를 하는데 재밌어요, 그 과정이. 피켓 시위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나타나갖고 무전기로 찌지직 그러면서 새로운 시위자인가 그러고 저쪽에서 무전기에서 나온 거예요. 시위자인가? 새로운 시위자인가 이렇게 저쪽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적고 피켓 문구를 적고 피켓 사진을 찍어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가 8월 18일 날 피켓 시위할 때 좀 피켓을 예쁘게 만들자. 예쁘게 만들자. 그랬더니 다시 오셔갖고 8월 18일까지 계속 시위를 할 것이냐 물었대요. 그래서 개인적인 거로 나온 거라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혼자 나온 거니까. 예, 혼자 나온 거니까. 그래서 또 다시 오더니 주민번호 앞 2자리만 알려달래요. 그래서 이 주부께서 74. 74를 뭐 하려고 하러 가? 말이야. 사귈라 그러나? 그러더니 마지막에 나타나갖고 정봉주 의원과는 무슨 사이냐? 무슨 사이? 그 아무 사이 아니고 팬카페 소속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피켓을 어떻게 들고 있냐면 신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때를 기다린다. 이번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이 한 얘기 아니에요? 네. 인용한 거죠, 박영선 의원이.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말을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에 외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BBK 정봉주 17대 의원. 이 꼼수 열심히 들은 분이에요. 피켓 읽어주셔야지. 네. 공동공 그거만 쓰면 돼. 알아 이제. 정의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에 감독 정의를 요구합니다. 근데 나 감옥 보내지 말라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지. 근데 각하의 정의는 좀 다른데. 이렇게 마지막에 썼어요. 정봉주 위원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큰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일개 시민이 뭐라고 선거운 날 말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나갔던 것은 큰 강물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 울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있을 수 없다는 마음. 그런데 뭘 해야 할지 갈피 잡을 수 없는 착잡함.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잠 좀 자러 가야겠습니다. 아니 이런 분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은 뭐해? 민주당. 이 씨발 민주당 뭐예요 지금? 민주당 게시판 폭발했어. 아니 그 읽지도 않나 봐 민주당. 근데 중요한 게 지도부에서 게시판 하나도 안 읽는 것 같아. 아 등신. 진짜 각하의 상생 정신 없었으면 민주당은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무슨 뭐 하나 안 나오죠 지금 아무것도. 뭐 얘기나 언론에서 안 써줬겠죠. 언론에서. 그리고 이분이 아이디 닉네임이 다나라고 하는 분이에요. 다나. 훌륭한 분이에요. 아니 자기들 대신 지금 감옥 하나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말. 그 팬카페 회원들이 참다 못해갖고 금요일 날 내일 저녁 7시에 민주당 그 1층 회의실에서 정봉주와 긴급 번개, 특강 겸 긴급 번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도 모아서 한번 으쌰으쌰 하자. 특강을 한다고요? 그럼요. 그건 좀 잘못 좀 생각하셨네. 그러니까 나도 여기 아니 근데 좀 깨름직하네. 제가 이게 40분밖에 시간 안 줬는데 40분쯤 주면 그 한 100여 명, 한 200여 명 올 것 같은데 그거 울음바다 만듭니다. 제가 조 모시기 목사님 수준 안 돼도 제 별명이 정치 부흥사거든요. 그래?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아라. 내가 다 부흥시키겠다. 이거는 광고로도 우리 김영민 교수가 만드실 거죠? 예. 요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BBK 관련해서 올 상반기에 다 결론 났어요. 다 민사는. 그러고 보니까 여기 BBK 관련해서 3명 무죄 받은 사람 둘이 있네. 셋 중에 둘이 여기 있네. 주진우 기자도 제가 무죄를 먼저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정봉주 의원도 민사에서는 무죄 나왔고 그다음에 BBK 수사팀 김경준 회유했다. 그 얘기했던 수사팀이 변호사를 고소했다. 거기도 무죄 나왔죠. 그렇죠. 네. 그거는 형사가 무죄가 나왔죠. 형사. 형사 무죄 나왔고. 김정술 변호사. 근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 가 있는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입니다. 형사. 그래서 징역 1년 1심에서 집행유예도 없이. 그렇죠.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받았고 2심도 그대로 넘어갔죠. 네. 2심도 그대로 1년이죠. 네, 그때 제가 신문을 봤더니 정 의원님이 한마디 하시더라. 2심에서는 꼼꼼히 따졌는데 꼼꼼히 따졌는데 예상과 달리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상당히 꼼꼼히 따졌는데 결론이 그때도 지나서 보니까 결론을 이미 내고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분위기가 2008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2008년이죠. 네,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 1년 나온 전례가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돈 한 5천억 원 먹으면 실형 살리죠. 네. 실형 1년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말했다고 실형,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 10년 이런 거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그리고 단 한 번도. 정 의원이 꾸며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있는 얘기를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때 제 지능 지수가 꾸며서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랑을 바빠가지고. 아니 지능 지수 자체가 이런 아주 조각 능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좌관들이 적어서 주면 그러고 그냥 바보처럼 방방방고 있고.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거의 4년 가까이 계류됐죠. 그렇죠. 2심이 확정된 게 2008년 12월 12일이니까. 그렇죠. 횟수로 4년이죠. 횟수로 4년. 만 3년. 근데 갑자기 이게 잡혔어요. 왜냐면은 이게 넘어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이거를 정권 후로 넘어간다. 그렇지. 유죄로 내려서 다시 원심 확정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 심하고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원심 확정되면 이제 감옥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파기해서 되돌려보내자니 또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 꼼수다를 들으셨어. 꼼수다를 들으셔가지고. 근데 꼼수에서 우리의 주장은 각하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 찬양, 그거밖에 한 게 더 있어요? 부족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각하를 찬양함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혹은 쑥스러우셨던 거죠. 내 칭찬이 너무 심한데? 좀 살살들 하지? 그렇게. 아니, 그분은 그렇게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요. 아버지라고 칭하신다면서 세계적으로. 어차피 정치적 재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번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다 가긴 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대법관한테 유죄로 내려라 이런 오다는 못 가거든요, 요새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자를 만났어요. 뭐 좀 네. 다른 얘기긴 한데 예전에 그 한EU FTA 관련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통일통상위원회였죠. 외교통일통상위원회. 거기 홍정욱 의원 있지 않습니까? 홍정욱 의원이 강행처리 난 안 한다.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오늘 열린 외교 한EU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기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예산안 폭력국회 이후에 향후 어떤 경우에도 물리력을 동원한 일방적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동참할 경우에는 19대 국회에 불출마하겠다는 선언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래서 이제 강행 처리하려다가 영 못했는데 그때 이제 각하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육두 문자를 날리면서 홍정욱 의원에게 아주 그냥 거친 소리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기자로부터 들었는데 막 그 기자한테 근데 대법관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못합니다. 그거는. 대법관은 동의관 수준이에요. 그래도 국회의원도 하나의 헌법기관인데. 애로 본 거지. 애로 본 거고. 애로상 맞네. 제가 그래서 그 기자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각하가 어떻게 그럴 뿐이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어쨌든 파기환송이냐 원심 확정이냐. 원심 확정이면 징역 1년, 집행유예 없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지시한 사람 찾아내야지 뭐. 찾아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파기환송인데 전부 파기환송은 아닐 것 같고 한두 개 정도. 네. 그러면 이제 돌아가가지고 또 4년 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파기환송이 되면은 뭐 네 개 중에 이제 하나라든지 두 개. 그렇죠. 파기환송이 되면은 내년 총선 출마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계류 중이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뭐 어깨 위에 돌덩이는 그냥 얻고 가는 건데. 대신 우리가 낙선 운동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해요. 방송에서 계속해서 정봉주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게 참 인생을 좀 평탄하게 살고 싶어 나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약에 되면 말이죠. 감옥 가시면 나와서 중국집 하세요. 중국집 하다 하면 망했으니까 다른 걸로 해야 돼. 근데 이제 어제 그 첫날 이제 통지서를 받고 사실 이게 감옥 갈 생각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당사자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감옥 가면 또 술도 못 먹으니까 이제 술을 끊었어요, 바로. 하루 전에 끊어와야 무슨 소리 있다고. 살짝 적응을 해야 되니까 끊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국회의원 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뭐 느닷없이 된 거거든요. 그 탄핵 열풍 타고 탄돌이요, 탄돌이. 탄돌인데 이제 그 탄돌인데도 기가 막힌 그 반전 드라마를 쓰면서 이제 됐단 말이에요. 뭐 그건 이제 복잡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기가 막히지 자기한테 막히는. 아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때 선호 투표인데 1차에서 3등, 2차에서 공동 1등, 3차에서 1등 해갖고 후보가 된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1차에서 2등 한 사람이 3명. 1차에서 3등 한 사람 후보가 된 게 제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가장 럭키맨이라고들, 근데 이제 어쨌든 때문에 그랬다고 나오죠. 오늘 깔때기가 조금 약해. 그러니까 왜냐면 정신 약간 혼란해. 뒤에 빗깔때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빗깔때기까지 한번 가보세요, 빨리 그럼.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떨어졌는데도 또 한동안 이제 SBS 라디오에 뭐 전원책 변호사하고 한 6개월 동안 토론을 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다 이제 우리 김원준 총수하고 한겨레 신문 한이TV PSI 하는데 그때부터 다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느닷없이 꼼수로 전 세계 1위 방송까지 되면서 아주 사람들이 빅 관심을 갖는 거야. 그래서요. 근데 또 이 재판 일정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늘이 나를 세상으로 자꾸만 끌어내는구나. 나의 쓰임새가 점점 더 커지고 있구나. 그래서 라는 게 끝이에요. 너무 약해. 난 또 대선 출마 선언할 줄 알았지. 오늘은 조금 약하게. 만약에 파기환송되면 말이죠. 저희 한 9월 한 말이나 10월께에 저희가 토크 콘서트 그거 꼭 해야 돼. 그때 떡 돌립니다.
정봉주 전 의원 돈으로 네. 돌립니다. 그리고 저희 셋이 정봉주 전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 못하도록 반드시 막습니다. 네. 혹은 떡 돌리는 순간 아웃입니다. 걱정 마세요. 혹은 대구로 몰래 출마시킵니다. 그리고 맞아. 저희가 티셔츠도 네. 하도 뭘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티셔츠를 하나 디자인했어요. 보셨어요, 혹시 디자인? 못 봤죠. 못 보셨구나. 네. 죽입니다. 꼼수 했어요? 꼼수 네 사람의 커리케처를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작가가 커리케처를 만들어줬어요. 아니, 우리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도 티가 나왔거든요. 진짜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걸.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살짝 끝에 예고한 영포 빌딩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 다음 주에 해주시고. 아니 얼른 해요. 아니 안 돼요. 오늘 하면 안 돼요. 오늘 안 돼요? 뭐 판결물 다 썼는데 이미. 구속시켜버려 벌렁. 판결문에 영향이 없는데 너무 극적으로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때 방송 못하고 법정 구속되면 어떡하시려고? 언제 8월 18일 날이요? 네, 바로. 방송은 그래도 한다니까. 튀어갖고 전화로라도 방송을 하고 가야지. 8월 18일 날 아침에 절대 집에 있지 말자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방송을 합니다. 근데 여기 들이닥치면 어떡하지? 누구요? 여기요? 우리가 신고할 거야. 걱정 마세요. 어디 있는지 다 알려줄 거야. 경찰한테. 제가 보기에는 대법관이 역사에 남을, 헌정사상 최초로, 이 선거법 위반으로 1년 보내는 거, 양심상 못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법관이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고 봐요, 저는. 각하를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까지 버리는 대법관이 있느냐? 저는 그렇죠. 아닐 거라고. 저는 이제 제일 큰 걱정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게 열심히 치료해갖고 머리털이 다 났는데 안에 들어가서 털약을 못 먹으면 머리가 다 빠져갖고 석방 될 때 사람들이 머리가 훌러덩 벗겨졌고 나오면 정봉주 오늘 어디 가고 아버님이 나오셨나요? 사식에다가 가루를 만들어서 넣어드릴게, 나. 제가 만약에 들어가셔서 탈모에 문제가 있으면 각하가 머리 심은 김모균 거기에서 심어드릴게요. 그 모자가 털 모자는 아니고. 아니 김모 아무개균. 네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제가 쏠게요. 그리고 말이죠. 1년 후면은 이 기술이 더 발달해 생착률이 더 높아집니다. 생착률이 100개 심으면 120개 나와. 김모 선생한테 제가 생착률 얘기 듣고 직접 또 취재했잖아요. 궁금해서. 네. 분명히 50% 정도인데 가라다. 네. 95%까지 갔다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되면 95% 가능하답니다. 수술 잘 생착률이 되면.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정유현의 깊이를 조금 느꼈어요. 털의 깊이를. 영포 빌딩 디테일 나오면 우리 주진우 기자 꼬랑지 내립니다. 그럼 오늘은 그 사소한 것들 해보자. 댓글 부대. 요거 왜냐면은 중요하죠.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재밌는 진짜로? 얘기인데.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